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진행을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뭐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일단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고요. 4월 19일에 그때하고는 또 틀려요. 그런데 이제 단기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뭐 양봉이면 왜 팔겠습니까? 변동률이 고점 대비해서 2%, 4%뭐 3% 이렇게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건데 아쉽게도 뭐 포스코 퓨처엠은 52만 2천 원의 절반의 물량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만 6천 원 기준에 그 공방에 나올 때 정리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마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재차 이제 미끄러지면은 그 기준점은 꼭 지키시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대략적으로 66만 원이 될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66만 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절반이 상한가에서 정리된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만약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는 빼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기준 잡아온 것처럼 뭐 15%를 넘깁니다. 6월달 포트는요. 요거 아까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PPT로 넣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오시면 전달해가지고 요 화면 6월달 포트폴리오 화면 그리고 7월달 포트폴리오 화면 넣어서 PPT로 넣어서 그래야만 그 지금까지의 시장하고의 비교 등락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 0.2%죠. 2%가 아니라 마이너스 0.2%인데 여기도 지금 시장은 오히려 오늘 뭐 0.7%니까 한 2%대 시장은 2%대 3% 2% 정도 강세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종목은 힘을 못 써요. 이게 이제 그 7월 포트입니다. 6월 말 종가 대비 아쉬운 거는 한미 반도체를 만약에 여기다 넣어놨다면은 뭐 한미 반도체에서도 수익 범위가 5% 기준, 얘 조금 5% 넘어요. 사실은 7% 정도 되는데 7%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 수익률이라면은 계좌 수익 기준으로 한 4%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지금 포함 안 된 게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포함 안 된 게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비중을 17일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늘렸죠. 17일부터 요날 뭐 14일 그리고 17일 14일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늘렸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량을 잡아놓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오늘 만약에 그 53만 6천 원까지 밀리든 아니면 고점 뚫고 올라간 이후에 다시 이제 또 3% 이렇게 잡을 거예요. 고점 뚫고 올라가고 나서 3% 기준이 잡히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을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안 빼고 가져가는 걸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월 포트에 에코프로를 넣어놨다라고 했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수차례 차익 실현 재편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대로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로는 그대로 넣는 걸로 설정을 잡은 것처럼 요 월별의 포트폴리오는 손을 안 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볼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탁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출을 할 겁니다. 오늘 기준이 이게 스타트가 될지 2차 전제 기준에 이게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지수는 2600이기 때문에 3000, 3300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스타트가 돼서 움직임이 월등히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 기준을 10시가 넘은 상태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는 3%로 잡자. 조금 전에 기준에 2%, 4%로 잡아서 좀 아쉽지만 2%에 정리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3%, 5% 잡았으면 지금 물량 뭐 어찌됐건 또 53만 6천에 정리됐어도 절반 있을 텐데 그렇게 가면 이제 계속 미련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은 정리.
그래서 요 기준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어차피 이제 25% 그다음에 IT 40% 공식적으로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20% 수준인데 포스코 부분, 포스코 퓨처엠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인터내셔널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고 DX 차익 실현했고 LNF도 이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고 이제 차익 실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요 비중의 최대 폭의 기준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답답하죠. 우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최대 뭐 지금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는 20%를 넣어놨는데 최대 폭의 기준은 얼마요? 최대 30%까지도 채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채우면 이제 다른 쪽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7월 이후에 보시면 정확하게 글로벌 시장의 고점이 9월 말 10월 초에 고점이 찍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업종군에 자금이 외국 기관들이 쏠렸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일부 매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매집을 단행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 기관들 쪽의 물량 2천만 주나 팔았어요. 2천만 주나가 아니에요. 얘가 이제 59억 주짜리이기 때문에 59억 주의 유통 물량도 없어요. 대주주 33%에 외국인들이 53%입니다. 중복이 안 돼요. 그게 86%가 넘어요. 86.5%. 그리고 기관들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뭐가 있겠냐고. 그런 상황에 59억 주, 60억 주라고 잡았을 때 3%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짱끌이 매수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 뭐 참 진짜 기자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꼬맹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라고 그걸 써놓은 게 에코프로는 폭등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4거래일째 조정을 받냐고 동학개미 다 죽인다고. 그따구 기사를 쓰고 싶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지금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22% 올라와 있고 올해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에 대비해서 1.5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금리를 11년 6개월 만에 올린 그 시점 이후로 잡았을 때 시장은 지금 얼마? 1960포인트, 그러니까 2000포인트로 잡고 30% 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가 넘게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는 30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또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로 따지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주도력을 놓지는 않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한 거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주력주로서의 그 기준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약해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데 안 약하죠. 우리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 기준인데 굉장히 약했었죠. 여기까지 좀 짜증날 정도로 이왕이면 삼성전자를 갖고 갈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근데 결국은 이제 5월 달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됐던 게 현대차, 기아였는데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가져가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두 가지로 잘라드릴 건데요. 굉장히 대단한 그 흐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그 기준 22년 10월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부터 해서 오늘 것까지 빼고 전 거래일까지. 왜냐면은 오늘 거 기준에서는 추정치니까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엄청난 매집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뭐 좀 과도하게 16만 원 돌파 이후에 과도하게 또 15만 원이 이탈돼 있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 대신에 우선주가 들어와 있죠. 얘는 쌍끌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저는 이쪽은 조금 공매대차 상환 범위가 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뭐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어찌됐든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우리 지금 괴롭히고 있는 현대 로템 이런 쪽도 이제 뭐 어마어마한 지금 매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잘라서 올려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 올해부터 기준을 잡게 되면은 어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원래 1등이었는데 요게 이제 5월 달에 하이닉스가 엄청난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1위로 등극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자동차, IT 뭐 이런 쪽. 그러니까 IT 차트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또 자동차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절대 시장 대비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의 흐름이 자동차가 이제 좀 짜증스럽게 고점 대비 좀 많이 미끄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4월의 기준 한미반도체도 계속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고점 대비 좀 단기 변동성 확장 이후에 고점 대비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거고 4월 2분기 이후로 놓고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하고 IT가 조금 주춤거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IT는 하이닉스가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요 기준에 변동성 확장 부분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단위 그리고 시가총액이 사실상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는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만 뭐 주식 그 매수 강도 지분율로 따질 때는 상당한 매집 강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6일 날 이후에 26일 이후에 시가총액이 이제 뭐 1조 800억 좀 많이 미끄러져 1조 800억까지 밀려 있는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달이 안 된 거잖아요. 딱 뭐 내일 되면 한 달 26일부터 기준이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이 기준이 나올 텐데 금액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쌍크리가 아니구나. 성화이텍이 기간이 매도가 있어요. 쌍크리가 안 뜨는구나. 한미반도체가 있고 뭐 성화이텍은 뭐 지금 본 김에 간단하게 보고 이제 다시 종목군들로 넘어가면 요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 보시면은요 대단한 거죠. 외국인들 지분 신고가 지금 나올 즈음인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분산해서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외국인들이 850만 주인데 한쪽에서 너무 집중돼도 그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분산해서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10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기타 법인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눌림폭이 있었는데 요 2주 동안의 단기과열 지정예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좀 어려운 부분의 흐름이었고 오늘 또 저점이 살짝 이탈되는 그 흐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뭐 요 누적 수급 범위의 평단 기준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버겁게 해석할 그 위치는 아니다. 물론 주가가 밀려지니까 답답하고 힘겹죠. 그런데 우리가 11,500원부터 받고 11,500원부터 편입을 설정했던 종목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준으로 13,100원입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렇다고 해서 비중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비중을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금액을 뭐 한 번에 막 때리고 나올 수는 없는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물량을 소진시키고 빠져나가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 좀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다시 이제 주력주부터 다시 설명을 쭉 드려서 놓고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이런 쪽의 기준 52주 고가에서 눌림폭 4% 눌려 있습니다. 황금 대바닥주야 해서 저 바닥에 미끄러져 있는 게 아니라 52주 고가 기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예가 비교도 안 되는 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황금 대바닥주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그렇고 황금 대바닥주에서 얘네들이 뭐 바닥 대비 30% 올라왔네 하지만은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저 바닥에서 이런 데는 바닥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 이런 데는 바닥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 응? 이거 여기서 우리처럼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11월 달 들어가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게 옳은 거지, 이런 경우를 들고 있는 상태 기준이 아니잖아요. 응? 그죠? 그리고 뭐 똑같이 뭐 다른 종목 보면 뭐해, 카카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종목군이 뭐 황금 대바닥 주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수급도 안 되고 프리미엄이 꺾여져 내려와서 70%씩, 셀트리온 마찬가지. 뭐 합병한다고 펀드멘탈이 바뀌나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야. 61%.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들이 전부 다. 카카오는 장중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왔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의 눌림폭이에요. 52주 고가를. 그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고. 그 보시면은 1월달 저점 대비해서 60%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60% 이상 올라오고 1월 저점 대비. 시장은요. 1월달 기준 대비해서 지금 20%? 20%. 얘는 3배 올라온 거예요. 3배.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9월 말 10월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의 최저점이 9월 말 10월에 형성이 됐고 그 이후의 추세가 어마어마한 추세로 형성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도 60% 이상 올라갔다가 밀린 거고, 올해 들어서의 기준도 50% 이상 올라갔다가 좀 과하게 밀린 거죠. 10% 수준이면 짜증스러운 거죠. 근데 시장 지수가 이렇잖아요. 시장 지수 미끄러져 있을 때 고점을 찍은 거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못 움직였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등락률 범위나 이런 게 낮은 건 아니에요. 전기, 삼성 전기가 좀 그렇죠.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나서의 흐름으로는 뭐 시장 대비 1.5배 이상인데, 올해 들어서는 삼성 전기가 시장 수익률도 지에 안 나와요. 시장 20% 올라왔는데. 그거 하나 빼고 나면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이 아니라 수급 논리의 기준에 지금 이렇게 IT 그리고 자동차처럼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들어온 쪽 자체가 없습니다. 그 들어오고 뭐 나는 고점에 잡았어,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막말로 우리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대박 났어요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최고점에 잡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누가 최고점에 잡으래? 물론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윤종도 네가 잡으랬잖아 여기서. 그럼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의 기준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윤정도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단기 공략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적은 작년 하반기에 있었어도, 그래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죠. 수급 논리의 기준이다. 81.84%가 LG화학이 갖고 있고 그쪽에서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고 거기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7월 달에 보호해서가 풀렸기 때문에 그 보호해서 풀린 것만큼의 유동 비율 높아진 거에 대한 음식 드세요. 음식 드세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뭐 차가워도 상관없어요. 족발이나 뭐 보쌈은 좀 그런 거. 드세요. 괜히 기다리지 마시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실적 범위에 현대차가 올해 어찌됐건 올해 사상 최대치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순위 가장 높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 들어 올려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시가총액이 42조면은 넘긴 거지 뭐. 현대차 시가총액을. 이게 41조 9천억이거든. 이해되세요? 지금 아까도 제가 이 시가총액 부분을 잘라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다시 잘라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더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의미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왜 막연하게 그 뭐 200만 원 간다 그 정신 나간 그 배터리 아저씨 걔는 진짜 인간 말종인 거지. 지가 몰라서 그러고 앉아 있을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지.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찌됐건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길어지고, 시가총액 규모의 그 흐름에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놓고 볼 때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애가 얘기한 것처럼 막연히 200 갑니다. 왜 그러면 뭐 말 같지도 않은 뭐 금양 같은 친구들 우리가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금양 같은 친구들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금양이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면서 주가들을 올려놓고 상한가 2번을 날렸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하면 누가 인정했는데 뭐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야? 누가 인정한 거야? 그냥 지들이 보도자료 뿌려놓고 그럼 보도자료 뿌렸다고 그게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에 그게? 그 상한가 2번 만든 거 지들이 만들었겠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놓고 전환 물량 800만 주 행사하고 이번에도 또 뭐를 또 세 번째로 개발했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주받은 거 단 하나라도 있냐고. 누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납니다. 뭐 에코프로가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뭘 이상할 게 없어. 지금 실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70조예요. 두 개 합쳐서 70조입니다. 하이닉스가 83조인데 얘네 둘이 합쳐서 70조고 현대차하고 기아를 합칠 필요도 없어. 현대차 아니면 기아만 놓고 따져도 얘가 33조잖아요. 기아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8조. 근데 그 시가총액을 아주 우습게 넘겨버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8조네. 영업이익 10조고. 근데 두 에코프로 BM 합쳐서 1조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라는 또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는 게 아니고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으니 2조 5천억까지 터지고 했잖아요. 2조 6천억까지. 그 거래 대금이 꺼지지 않는 한 지금 보세요. 인덱스에서 계속 들어오죠. 거기다가 ETF 상품 계속 발행하죠. 그 돈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돈의 힘으로. 그들이 위로 산단 말이야. 걔네들은. 왜? 돈을 받았는데 야 2차 전지 채워줘 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떨어지는 물량 언제 기다려. 이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지들이 사서 하는 거야. 왜? 위로 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거 사달라고 돈을 넣은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이 나도.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 사는데 어떤 바보가 밑으로 막 집어던지냐고. 위로 사주는데 공매도여도 위로 사주는데 왜 밑으로 집어던져? 응? 이해되세요?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이거야. 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처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주부터도 했고 지금 지난주 20일 날 목요일 20일이 목요일이죠. 21일이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기준에 시가총액 8위였던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기준에 얼마? 시가총액 4위예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시가총액 4위라니까? 시가총액 4위. 56조. 그리고 현대차를 넘어서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이 기아를 넘어섰어. 넘어선 정도가 아니야. 실적은요. 개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험 고지까지 다 가져가면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기준을 지금 눌려져 있다고 해서 얘를 팔아서 2차 전지 아니지.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비중을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기준에 지금 편입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은 어찌됐건 지금 2차 전지에 좀 집중해보자. 2시에 컨퍼런스 콜 들어갈 때 포스코 퓨처엠도 보자. 시간에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차 전지에 그냥 쏠려 있으니까 여타 쪽이 좀 어렵더라도 2차 전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오늘 제일 힘들었던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세게 돌려놨잖아요. 지금 좀 볼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뭐 대주주와 뭐 임직원들 뭐 지분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뭐 긍정적이었는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주력주부터 말씀드리면 IT와 자동차에 대한 문제 좀 없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눌린 폭이에요. 그게 조금 깊은 상태인데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회인 거죠. 편입 기회. 이미 다 채우신 상태에서 눌려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시지만은 주력 포트라는 거는 그렇게 설정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IT의 기준에 동진 세미캠을 넣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HPS가 아니라 HPSP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HPSP 한미반도체는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재편입을 했고 지금 수준이면 수익인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이번 고점 또 49,000원대인가요? 올라왔다 밀릴 때 거래가 없이 올라왔죠. 그 차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고 오늘 뭐 변동성 어마어마했는데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편입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설정을 해드린다고 했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 오히려 저 꼬리 달릴 때 지난주에 따라붙었다가 또 두들겨 맞은 상태 됐는데 뭐 5월부터 가지고 온 수익 범위가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손실 범위도 있고 참 복잡하게 전략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는 단순 수급 논리로 이제 수급이 일부 꼬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뭐 중기 추세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굳이 지금 기준은 굳이 손절 범위를 설정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IT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눌려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뭐 받아들이고, 그리고 굳이 얘를 막 지금 막 그 변동성 매매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자금이 없다, 그러면 모를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매매가 원활하신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나 변동성 매매를 한다는 건 매매가 원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면 그러면 정리해서 움직이시는 건 권해드려도, 그리고 현대 로템도 HD 인프라, 현대 인프라코랑 똑같이 설정을 하는데 현대 로템도 매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21년이에요, 정확히 21년 12월부터 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그 부분이 이제 현대 로템 쪽이 아닌 사실은 이제 방산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해서 무기 수출, 재래식 무기 수출 부분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항공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정부 때 받아온 거죠.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거야. 니들이 뭔데 못하게. 미국하고 하려면 해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 부분을 민간한테 이양을 해준 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간 거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경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어차피 이제 주인이 사실상 없는 회사인 거고,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정책주로 분류를 해서 들여다봤고,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시장이 3,300을 넘긴 건 아니지만 이 방산주들은 계속 고점을 넘기고 왔어요. 그 제일 아쉬운 거는 전략 부분이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고점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밑에 또 재편입해드리고 하면 되는데 이 고점을 형성할 때도 거래가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꼬리 달린 거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는 장대 양봉이었죠. 거기서도 뭐 오늘처럼 오버슈팅 신호가 나와서 아쉽지만 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원체 이제 뭐 누적 수급들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수급이 일부 꼬이면서 조정을 받는데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결국은 손절의 범위를 설정하는 종목군은 아니고요. 중기 추세로 이제 전환해서 대처하면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는데, 다만 내가 접근할 땐 나는 현대로템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 변동 당장 나올 것처럼 윤정두가 세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난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뭐냐. 그렇다면 죄송스럽지만은 그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 지난달에 그 말에 거래가 또 일정 범위 수반돼서 전체 포트에서도 10%로 채워놨는데 이번 달 말까지 거래가 계속 둔화돼서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5%로 줄이든 아예 빼든 할 건데 아마 5%는 남겨놓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중기 추세로 가더라도 일정 범위 이제 기술적 반발력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거래가 없으면 돌리는데 거래가 없으면 그때 이제 빠져나오더라도 그렇게 설정을 할 거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의 이런 매집률에 대해서는 뭐 실로 사실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뭐 15,400 저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그 7월 달에 매각이 되고 넘겨지고 뭐 이런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합병하고 나서 또 쪼개놓은 상태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의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지금 기준에 어찌됐건 이제 신고가 랠리의 기준인데 그 매집의 기준이다. 얘도 똑같아. 뭐 현대로템처럼 고점 대비해서 그냥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었죠.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은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우리 방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번에도 거래 터트리고 들어갔을 때 오버슈팅에 연속이 나올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지만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수료 빼고 나옵시다.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왜냐면 얘도 시장 지수가 3,300이 아닌데 신고가를 계속 내고 가요. 중간에 이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짜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철저히 중기 추세 범위로 대처를 하고 거래 터질 때 변동성 한 번씩 보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막 5천억 1조씩 터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사실은 가장 많이 터진 게 일자별로 2,500억 터진 게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런 거래 대금이 없어요. 1,000억 뭐 많이 터져봐야 2,000억도 안 나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결론은 이번에도 이제 똑같아요. 12,000원 위쪽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대처할까요 하셨는데 제가 현금이 없으시면 모를까 이런 종목은 굳이 손익 범위에서 정리하시고 또 들어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했는데 결국은 뭐 여기서 찍고 이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뭐 12,000원 공방 나올 때 또 물어보시면 저는 가져갑니다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거래도 없고 밀리면 또 사지. 그러시면 정리를 하시는데 대신에 밀리면 또 사지 했는데 올라오더니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또 빵 터지면서 앞전 고점들을 넘긴다. 12,500원 뭐 이렇게 넘긴다. 그럼 그때는 또 따라 붙어야 돼요. 실패가 돼도. 그러니까 그런 기준. 아니면 뭐 거래 대금도 없어. 이거 뭐 찔끔찔끔 움직이는 게 싫어. 2차 전지만 해도 대박인데 난 매매가 원활해. 하시는 경우에는 얘가 거래 대금이 뭐 2천억 그 이상 터지지 않는 한 관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중기 추세로 가면 굳이 뭐 손실 보고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 대바닥 종목을 뭐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에서 눌렸을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유지 전략 그렇게 해서 주력주 기준에서는 지금 뭐 가격대를 지금 하나하나 넣어놓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3,200원입니다. 지금 오늘은 문자 안 나가고 있어요. 편입하실 수 있다. 당연히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당연히 편입할 수 있다. 16만 원 찍어주고 눌려있는 이 흐름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주가는 많이 미끄러졌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20만 원 이하의 편입 설정이 재차 기회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G화학도 지금 기준에서는 좀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이없다라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치고 올라와서 순위가 바뀐 거야. LG화학이 폭락을 해서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6만 원 좀 제가 요 앞부분을 바꾸는 게 빠르죠. 이렇게 4자가 5자로 바뀌어 있어. 그것도 굉장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53만 6천 원 물량이 다 정리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까 53만 얼마나 이탈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문자 나가고 나서 이제 분봉에서 뭐 굉장히 크게 이탈이 됐다면 그렇다면은 정리하고 제로 베이스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53만 6천 원 이제 말씀드리고 했을 때가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에서 53만 7천 원? 요 자리였나? 요 자리 공방이 있었나요? 하여간에.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문자 나가고도 잠깐 한번 53만 6천 원 이탈된 게 요때 딱 한 번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서 차익 실현을 전량했다? 그것도 이게 언제? 11시 11분이 12시 11분이죠. 문자 나간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시에 나갔는지. 12시 3분에 나갔어. 12시 3분에 나갔고 그리고 나서 12시 3분이면은 여기 요 정도에 나갔고 그러고 나서 딱 한 번 53만 6천 원 매도가 한번 딱 있었네. 그죠? 딱 한 번.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10%는 그렇게 해서 다시 53만 6천 원 공방에 나오면 그때는 뭐 짤 없이 비중이 정리된 것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래 대금이 실리고 고점을 다시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면 땡큐한 거고 못 뚫어주면은 나머지 물량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현대 로템이 오늘 좀 장중에 플러스 전환되지 않았었나요? 얘도 뭐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여기서 잘라내고 대처할 이유는 없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려요. 현대인프라코 마찬가지. 그리고 동지세미캠. 그렇게 해서 동지세미캠도 4만 원을 빨리 넘겨놔야죠. 그래야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감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신 분 또 손실이신 분이 겹쳐져 있어요. 지금 겹쳐져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 기준에 또 업종 기준에 잘라낼 이유 없다. 이게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결국은 시장을 윗방향으로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장을 윗방향으로 보니까 한미반도체 플러스 전원도 수익으로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두 종목이 됐어요. 이제 성우하이텍하고 루닛.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방금 설명을 다 드렸고 성우하이텍하고 루닛인데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로 이제 줄어 있는 거고 66,000원이에요. 이건 언제 가나라고 생각하셨는데 66,000원이야. 그리고 LNF의 경우도 현재 기준에서는 아까 이탈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나 차익 실현했어요라고 이제 올려는 주셨는데 이탈이 순간적으로 매매가 있었나요? 어찌됐건 그리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지난 주말보다 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제 뭐 어찌됐건 유지하고 대처한 부분의 기준점 그러니까 오늘 매수 사인 안 드린 게 제일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안 했던 부분도 아쉽지만 거래량 없이 밀렸으니까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가 이제 밀린 거니까 이때인가요? 이 음봉일 때 우리가 산 거고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기준만 보시면 돼요. 100만 주의 기준에서 100만 주의 기준에서 저게 100만 주면 1%잖아요. 거의 1% 9,700만 주니까. 근데 얘가 누적 수급이 10% 수준이니까 10% 수준에서 100만 주 물량 나오고 저 뭐 6,000원씩 막 미끄러져 내려올 그 장중 기준에 거의 20%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하여간에 그런 상황까지 치닫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이유까지 치닫을 이유가. 그래서 수급 논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거래량 없이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미끄러지고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뭐 9%까지 밀려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이제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계속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성우하이텍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19일일 동안에 계속 눌렸고 오늘도 뭐 원하는 바로는 오늘 풀리니까 고생을 금요일까지만 하면 뭐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4%씩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1% 돌리는 시점에 매수 사인을 낼 거예요. 성우하이텍은. 왜? 10거래일 연속 우리가 11,500원부터 해서 포착되고 매수 사인 내고 12,000원대 1조 넘어설 때 공격적으로 또 매수 사인 내고 계속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10거래일 동안에 계속 매수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나머지 쪽도 뭐 주력이고 다 하니까 편입 기준 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기준점 설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에 재편입이 42,500원, 44,000원, 46,600원, 뭐 47,000원까지도 계속 편입의 기준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41,000원부터 해서. 근데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1,000만 주 가까이 매집이 돼 있던 종목이 100만 주 나왔다고 해서 고점에서 5만 1,000원 찍고 나서 단기 변동성 조정폭이 너무 확장이 됐었고 오늘 기준도 이제 전저점이 깨졌는데 얘 기준은 뭐 다행스럽죠. 지금 뭐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갭을 메꾸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4만 1,000원대인데 오늘 한번 이제 음봉으로 메꿔졌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가 둔화된다는 거지 문제되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서 이제 지금 잡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익 실현 범위 설정도 고민을 할 거예요. 2차 전지처럼 오버슈팅해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이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가져갈 거예요. 신규 편입은 굉장히 심사숙고할 거고 왜? 10거래일 정도는 눌리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5만 원 수준까지 오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때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우하이텍은 지금 저점에서 0.45 돌려놨는데
돌리는 거의 기준 13,4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 평균 단가가 보셨잖아요. 13,300원이 평단이야. 얼마가? 850만 주가. 몇 퍼센트가? 11% 수준이. 누가? 외국인이. 근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기준은 어찌됐건 떨어지는 물량을 프로그램이 다시 받아가. 여기서 또 징그러운 편입 주가 변동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쉽지 않습니다만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정두가 비중을 막 늘리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13,000 지금 470원, 460원, 450원인데 떨어져서 물량 내려와 봐야 뭐 얼마나 밑에서 받쳐서 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3,450원에 신규 편입 5%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는 해소됐어요. 해소됐고 그리고 1개월 동안의 외국인들 공격적 매집 손바뀐 부분은 850만 주, 약 850만 주, 10% 이상 편입. 그 다음에 편입 단가가 얼마? 13,300원 수준. 편입 평균 단가가 약 13,300원 수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자동차주들의 이제 자동차 완성차에 좀 눌림목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니까 자, 13,470원으로 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매직 계산기 좀 잘라서 올려주시고, 좀 식사하나요? 그럼 제가 잘라서 넣든지 하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그 규모하고 이 부분도 제가 넣든지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 지금 이제 한 14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수량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그게 어찌됐건 17만 주까지 있었네. 10만 주 정도를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얘는 비중을 뭐 막 무작위하게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벌써는 다 채웠는데 어떻게 라고 하신다면 멈춰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매수사인 나간다는 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겠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유지하시고 계시는 쪽에 전략을 설정하는 거고 거기에 그 추가적인 설정 범위가 없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화이텍의 흐름 쉽지 않지만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문자가 안 나왔구나. 문자 부분 지금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요거 캡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기준 어디다 써놨죠? 일단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성화이텍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윤정두를 믿을 필요도 없으신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수급 논리나 평균 단가 이런 거 감안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분 신고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은 오히려 그걸 이슈로 해서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대형주보다 많죠. 근데 지분 신고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는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전부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구나. 근데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10%를 넘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10%를 넘겨요? 그럼 얘의 모멘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 업종 기준의 실적이죠. 사실. 실적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 TV 가입 다 했어요. 23년 06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에 외국인 매집 기준이죠. 기간은 매도를 했으니까 매집 규모 그렇게 해서 840만 주 가까이 반올림해서 그 840만 주의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평균 편입 단가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에 샀는지 프리미엄을 우리가 주고 들어가고 있는 건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15,000원 전후 정도가 돼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그 정도 10%의 그 프리미엄은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할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범위가 나는 좀 부담이 없다. 또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이 돼서 현금 여력에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비중을 막 늘리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정해드린 기준 오늘까지 하면은 13,000 글쎄요 200원 정도 되겠네. 아까 보니까 300원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일단 개인이 뺏긴 가격이 13,300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편입한 기준이 13,161원 13,300원으로 발송을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매집 단가 13,200원 정도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그 매수 설정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중요한 거죠. 평균 단가도 중요하고 매집에 대한 자 그렇게 해서 매집 평균 단가 보이시는 것만 확인하고 믿고 대처하면 된다 그랬어요. 윤정도의 말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뭐 뒤로 파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 21일까지의 외국인 매집 기준이 규모 기준이 846만 주 그리고 요 부분이 10%가 넘죠. 8천만 주 딱 8천만 주니까 846 나누기 8은 얼마? 10.58%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한 달이 안 됐는데 10.58% 매수한 종목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846 곱하기 13,200원 해주면 1,100억 1,117억 약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개인 매도 물량 부분 뭐 이거 의미가 없죠. 이제 기타 부분 다 나갔고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3,200원 매집 주가 매집 평균 단가 기준이 약 13,200원 그럼 13,200원의 기준에 130% 해주면 그게 17,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 잡았을 때 13,2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19,800원이니까 2만원 기준 잡으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26,500원 뭐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전부 지금 또 대사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간 종목이잖아요. 상한가를 간 종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동 투건 들면은 뭐 10% 20%는 그냥 우습게 나오죠. 이런 날 같은 경우도 꼬리 쫙 달고 내려올 때 짜증스럽게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밀릴 때 급격히 밀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13% 움직였던 거고 이때가 11%? 투건 들면 그런 흐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원체 유통 물량을 요 16,000원대까지 유통 물량을 다 잡아갔으니까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안 깨졌는데 문자는 날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다 했을 때 나 지금 소름 돋으려고 그래. 농담이 아니라 현재가 지금 얼마예요? 65,300원 5% 비중이죠 이제 5%는 차익 실현 됐잖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부분은 고점 상한가의 5% 차익 실현 완료 그리고 64,700원에 나머지 차익 실현 이제 이탈되면 하십시오예요. 지금 급격히 밀리죠. 오버슈팅이라니까. 그냥 오버슈팅해서 꼬리 조금만 달려도 차익 실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문자 지금 발송을 할게요. 성화이텍 쪽에 이제 뭐 매직 계산기는 못 드렸는데 이 차익 실현. 그럼 우리는 오늘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굉장히. 뭐 이게 다시 강도 있게 돌려서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오늘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이미 거래 대금이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에 너무 가파르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랐다는 거야. 다른데 전략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파른 친구들은 물량을 안 갖고 있는 애들은 이거 뭐 미쳤다 이런 거 사면 죽는다. 거 보세요 지금 밀리죠 이따구로 밀려봐야 전일 대비 15% 아직도 상승이야 포스코홀딩스가. 그런데도 그런 해석을 내놓고 그리고 무조건 몰빵해서 가져가는 애들은 이거 보세요 대박이라 그랬잖아요. 실적 끝내주고요. 응?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알려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제 거래 대금까지 전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성공이 되든 뭐 다시 올라가서 뭐 실패가 되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5% 비중이고 신규 편입자 없는 거고 요거의 여기의 기준은 지금 현재 제로 비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망의 기준인 거죠. 전량 정리가 끝난 거예요. 다시 돌리더라도 일단 우린 끝났다. 됐죠? 그렇게 돼 있고 LG화학도 이제 오늘 문자 사인 안 드렸는데 문자 사인 나갈지 여부를 고민해 보고 얘가 64,700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난 거고. 그러니까 상한가였더라도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는 부분은 또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가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뭐 1,500원 오늘 기준에 예를 든다면 아니다 아까 그 검색해 나왔을 때가 얼마였어요? 5만 4천 뭐 5만 4,500원 오케이. 5만 3,000원대였죠. 5만 3,500원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의 기준에 요 기준 설정 범위에 난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것도 불편할 수 있어. 그리고 센 친구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센 친구들은 여기서 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밀려요. 그러면 적절하게 재편입하면 돼요. 센 친구들은 안 밀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포스코 퓨처엔 기준에 얼마? 포스코 퓨처엔 기준에 어찌됐든 52만 2천 원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거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 그럼 더 위에서라도 이제 대사해야 되는데 글쎄 여기서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리면 굉장히 오래 쉬어야 됩니다. 오래 쉬어 갈 수 있어요. 최소 뭐 일주일, 보름 이상.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2%에 이렇게 64,7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뭐 제 차 밀리면은 다 뭐 차익 실현 되신 걸로 설정을 잡는 게 옳은 거죠. 고가 부분도 상한가 부분에 차익 실현하라고 그랬는데 뭐 따라붙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칩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물량을 글쎄 뭐 지금이 기회가 돼서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면 모를까. 왜 사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를 제가 또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넣어놓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230724 13시 40분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검색기 그러면 인터내셔널 쪽에 설정 범위가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한가에 50만 주씩 이렇게 뭐 묶여 있고 해도 설정을 잡을 거는 잡아야 돼요. 일단은 뭐 이탈이 됐으니까 뺀 거고 LNF도 훅 하고 밀려 내려가죠. 정리가 됐고 우리는 이제 다시 갖고 있는 게 네 종목이에요.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고 포스코 퓨처엠도 제로 베이스고 아니 이렇게 전략을 운 좋게 차익 실현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을 완벽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다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짜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고 지금 성공 혜택 문자 나간 상태예요. 나간 상태고 이제 뭐 13,450원 이렇게 470원 이렇게 나갔는데 프로그램 쪽이 다 사. 누가 뭐 손절을 한 건지 외국 기관에서 매도를 해서 손바뀜인 건지 프로그램에서 매수야 이제 매수야. 2차 전지 이제 막 무너지고 있어. 이제 막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상한가 이탈됐고 고점에서부터 막 멀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 쏠림 현상이 IT나 자동차로 쏠려진다, 또 이렇게 매집주로 쏠려진다라고 한다면 뭐 훌륭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했고, 그 다음에 루닛 기준인데, 루닛 좀 죄송스럽지만은 하필이면 나는 누님만 있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문자 사인 나오면 기준 좀 잘 잡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거래량 없이 올라가서 근데 차익 실현만 언제 할지만 고민하자고요.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꼬리가 뭐 이렇게 막 깊게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데, 루닛이 이제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루닛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비중은 이제 뭐 5% 기준이라고 해도 또 비중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좀 많이 버겁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원체 가볍게 움직이는 쪽이라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16만 원이 이탈되면, 오늘 저점 이탈된 거죠. 최악의 경우인데 포트폴리오 전략에 써놓는 경우는 드문데 16만 원 이탈 시 정리 이렇게 오늘의 기준입니다. 24일 기준 장중 저점 16만 원 이탈 시 100% 정리.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발송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지금 가벼워진 상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가벼워져 있고, 루닛 하나 빼고, 루닛이나 이제 성화이텍도 지금 뭐 손실이긴 합니다만, 이 두 종목 빼고 나면은 다 수익이야. 농담이 아니라. 주력주에서 이제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쪽에 불편함이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게 버거운 건가?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난 막 소름 돋아. 막 이렇게 잘난 윤정도가 있을까? 이러니까 이렇게 까불고 건방을 떨어도 많은 분들께서 저 건방진 윤정도, 저 까부네 저거, 저 얄미워 죽겠는데, 근데 이탈을 못해. 이탈할 수가 있나? 물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뭐 어마어마한 또 폭락으로 연출된 그건 아니죠. 전일 대비 얼마나 강해? 다만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리고 얘는 지금 또 들어와. 이 녀석 봐라. 2시 넘겨서 한번 기대도 해보자고요. 그럼 얘 하나 오늘 집중하시고요. 나머지 쪽의 기준에서 뭐 주력주의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 뭐 고민을 할 거고, 얘 하나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닛의 이제 수급 범위하고 저점 이탈 범위 좀 보고, 얘도 뭐 만만치 않긴 한데 기관 쪽에서 좀 사주는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재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을까? 얘 7%나 빠졌어요. 시가 총액 4위까지 올라간 친구가. 재편입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정점일까? 전략 매도입니다. 문자 사인이 포스코 퓨처엠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 뭐 LNF도 이제 문자 나갔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퓨처엠 비중이 가장 뭐 어차피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상한가 이탈됐을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주가가 53만 원대 중반 정도, 53만 원대, 53만 원 뭐 하여간에 그때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제 뭐 제로 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아서 52만 3천 원에 이제 매직 계산기가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 비중인데 지금은 이제 뭐 제로 비중이죠. 제로 비중이고 관망이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차익 실현 부분에 고점 대비해서 이달 시에 전량 차익 실현 마지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잡을게요. 마지노선 부분은 고점 대비 5% 빠지는 기준이 52만 5,400원이에요. 52만 5천원.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재차 이탈되면은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 52만 4천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변동이 나와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마지노선 범위는 저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지금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그럼 뭐 지금이라도 정리가 되는 거지. 이탈이 됐으니까. 그죠? 매직 계산기도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 제가 또 자릅니다. 자르고 아주 뭐 기가 막힌 일단 전략은 설정이 된 거예요. 에이 뭐 냅두면 또 가겠지. 아유 뭐 포스코 그룹 준대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오늘 기준에 50만 5천 원으로 기준가를 설정해 드렸고, 이거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셔야지 이런 전략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점에서 한 3%, 고점에서 한 3%, 그 앞뒷방으로 해가지고 5%를 외부에 계신 분들보다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수익 범위를, 최소 5%면은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작지도 않으신데. 그러니까 뭐 VIP 방에서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판단이 흐려지시잖아요.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포스코가 무슨 23% 올라오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흐름을 혼자서 설정하시기 힘드시고, 지금 1시간 넘는 이 녹화를 다 들으신다고? 오늘 영상 쫙 올려드리면 6시간, 7시간 녹화가 될 텐데 어떻게 다 들을 거야.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 들으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원하시는 시간, 편안하신 시간에 접속하셔서 기준 잡으실 수 있잖아요. 차익 실현의 기준을, 또 편입의 기준을, 또 문의사항을 원하시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에 차익 실현 문자를 몇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화도 계속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13시 49분. 그리고 아직 뭐 변동성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재편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봐서 재편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가면 되지. 근데 이제 보이는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 이렇게 재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올려드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날파리 이거 두세 마리 있는데 아주 이게 아주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네요. 그냥 마이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까지 전부 다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이제 전부 설정이 잡힌 거죠. 그래서 전략 매도까지 잘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세상에 이런 전략이 있다? 없죠. 자, 뭐 여기까지 방송을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발 함께 갑시다. 성우와 혜택 9만 주까지 매수 들어왔어요. 마감 때까지 이제 얼마나 잡아갈지부터 해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오늘 정점이라면 실적주, 매집주에서 한번 또 변동성 한번 기대해 보시죠. 요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왼쪽 밑에. 그리고 연장 가셔야 될 분들은 서두르세요. 농담 아니라 이제 가격 올리겠죠. 가격 올리고 나서 이제 그 강연의 기준에서 15시 거 이제 수식 드릴 거고, 그리고 VIP 방에서 VVIP 방으로 빨리 넘어오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하시고.